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혹시 생각하는 라이벌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라이벌이 누군가요? 바로 제 자신입니다. 안녕하세요. B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배우 이시원입니다. 어느덧 이시원의 씬1 시원한 상담실이 10회를 맞이했어요. 축하합니다. 제가 10회까지 해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사연들에 약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불안한 감정, 뭔가 안 좋은 감정들인데요. 이 또 안 좋은 감정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남들과 약간 비교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었습니다. 뭐 누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갑자기 막 확 올랐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내 친한 친구가 그랬다 하면 이상하게 야 잘 됐다 하면서 또 괜히 불안한 감정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10회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들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보다 왠지 성과가 더 좋은 사람을 볼 때 괜히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이걸 바로 우리는 질투라고 하죠. 우리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가 사랑을 뺏길 것 같고 내가 가진 뭔가 가능성을 뺏길 것 같으면 다들 불안해하고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질투는 나를 향해 쏘는 화살이다. 이런 질투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팩폭을 날려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고 로비 주연의 I, 토냐라는 작품인데요. I was the best figure skater in the world at one point in time. Call that a clean skate? Stop talking to her. That girl is your enemy. My entire life, I've been told I wouldn't amount to anything. You know what? Maybe I would. Waiting for the rain. 이 영화는 토냐의 아주 천부적인 어린 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무섭다 못해 악랄하기까지 한 엄마에게 교육을 받으며 훈련을 해온 토냐. 시간이 흘러 15살이 된 토냐. 학교도 중퇴한 채 스케이트를 타던 그녀는 아이스링크에서 동네 청년 제프와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제프와 이제 알콩달콩한 사랑을 하나 했더니 아주 집착 강한 엄마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글쎄 첫 데이트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청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러브러브 파워로 애정을 키워가는 토냐와 제프. 하지만 이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인 제프의 데이트 폭력이 이어졌고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라온 토냐는 이거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툼마저 애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광기 어린 사랑을 피워나가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회에 출전한 토냐는 아름다운 외모와 빼어난 실력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잠시 그녀의 무대를 감상해 볼까요? 엄마를 보면요, 저는요, 뭔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한테 투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딸을 자기 꽃두같이처럼 생각을 해서 뭔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대신 성취해줘야만 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딸을 마치 그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컨텐츠의 바다, 오션. 결국 엄마와 다툼 중 엄마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게 되고 팔에 흉기가 박히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 일을 계기로 토냐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학대해오던 엄마 곁을 떠나게 되죠. 엄마를 떠나고 이제 직접 피규어 의상까지 만들면서 대회에 출전한 토냐. 그런데 결과는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점수를 질투해서 직접 심사위원에게 항의해봅니다. 하지만 셀도 안 먹히죠. 결국 엄마에 이어 코치까지 선을 넘은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Well, then you're wasting your time, because you know what? Dodie Teachman wants to be my coach anyway, so you're fired, Diane! 모든 것을 다 잃은 토냐는 제프와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되고 그 이후 20세에
1991년 전설로 불리는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야, 아무도 못할 것 같았던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게 된 토냐. 이로 인해서요, 토냐는 미국 피겨스케이팅계의 유망주를 넘어서 여왕이 됩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또다시 폭행으로 얼룩지면서 결국 이혼하기에 이릅니다. Touch me! I swear to God!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복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토냐. 이런 가정생활이 불행했기 때문일까요? 성적은 점점 저조에만 갑니다. You look well. 이때 그녀에게 옛 코치인 다이앤이 찾아와 피겨를 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다시 음반 위에 올라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 토냐. 하지만 세계를 발칵 뒤흔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What are you talking about? Nancy Kerrigan, some guy just fucking broke her fucking knee. No. It was supposed to be. 누구에게나 공주님 취급을 받는 낸시를 향한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토냐. 협박 편지를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라이벌인 낸시 캐리건의 무릎을 박살낸 혐의를 받게 된 토냐. 낸시를 제치고 올림픽 무대에 선 그녀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낸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토냐. 정말 이 세계적 토픽이 됐던 이 사건에는 질투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요, 바로 질투야말로 우리 인생을 해치는 가장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을 좋게 보면 그곳이 천국이고, 내 주위의 사람을 나쁘게 보면 그게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감정, 그게 바로 질투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투의 감정 어떻게 줄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항상 그 질투에 빠지게 되면은 그 나의 맨 낮은 레벨의 나 자신과 그리고 질투하는 대상의 높은 부분, 그러니까 잘 되는 부분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질투의 감정이 크게 빠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행복한 부분이 있으면 불행한 부분이 있고, 이런 능력치가 있으면 다른 능력치가 있고,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성공을 하려면요, 이 질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질투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인데,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쉽게 질투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긍정적인 경향이 강하고 항상 나 자신을 경쟁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에너지도 더 밝고 긍정적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신 영화 채다보유 오션. 오늘 한수미의 사연을 읽는 대신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많은 주제를 이렇게 확 갖고 와서 얘기를 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시원의 신원, 시원한 상담실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이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실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주제를 골라봤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혹시 생각하는 라이벌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라이벌이 누군가요? 그럼 전 항상 당당하게 말하죠. 바로 제 자신입니다. 너무 초긍정적인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의 나의 맥시멈이 내일의 나의 미니멈이야 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계속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나 자신과의 경쟁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영화, 이런 주제를 정말 잘 만드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위플래시 감독인데요. 이 위플래시 감독의 숨겨진 명작이죠. 전 이렇게 긴장감 있게 영화를 초반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퍼스트맨입니다. Neil, everyone's in agreement. We need you to be commander. 미국의 초음속 비행기를 테스트하는 파일럿 닐. Kid's a good engineer, but he's distracted. 한 달 동안 3번이나 실수를 저지른 그는 영화 시작부터 근신 처분을 받게 됩니다. Third mishap this month. Bickle should ground him before he hurts himself. 그의 가족은요,
착한 아내 제닉과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딸 캐런인데요. 이 어린 캐런은 종양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상심이 너무나 큰 닐. 이 슬픔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닐은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그는 나사에서 진행하는 아폴로 계획의 전신, 제미니 계획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Sending a smaller ship down to the lunar surface is well worth the resulting challenges. What do you see as the challenges? Cislunar navigation. 당시 우주 항공 기술의 최고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나사와 소련. 나사는 지구 궤도에만 머물고 있는 소련과 큰 격차를 한 번 더 벌이기 위해서 달로 나갈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초음속 비행기를 테스트하는 파일럿조차요, 그 우주항공 회전 훈련에서 구토를 하게 되고 그 토사물이 마르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공부량이 쏟아집니다. 와, 이거 뭐 지옥 훈련이 따로 없어요. You want to come in? 하루하루를 꾸준히 제미니에게 몰두하던 닐. 그런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동료들이 사고로 하나 둘씩 사망하게 됩니다. Gus and Roger. They're gone. 아폴로 계획에 참가하기로 내정되었던 동료들이 모두 사망하면서 닐이 아폴로 11호 파일럿으로 발탁됩니다. 이후부터 닐은 과도하게 일에 빠져들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죠. 이 프로젝트 자체가요,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투입해서 과연 달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의견이 들끓습니다. 닐의 속도 타 들어갑니다. These brave men, Neil Armstrong and Edwin Aldrin, know there is no hope for their recovery.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공간, 달로 떠나는 닐 암스트롱. 달 궤도에 도착한 그는 소형 우주선을 타고 달 표면에 착지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에러와 연료 부족 알람까지 발생하며 매 순간마다 피가 말라가던 그때 그의 눈앞을 가득 채운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인류 최초 달에 간 지구인이 된 닐 암스트롱.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떤 의미를 얻게 될까요? 나의 한 걸음은 개인에게는 작은 한 걸음일 뿐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닐 암스트롱은 주위 동료들과의 경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위 동료들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에 몰입함으로써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우리가 살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건 나 자신에 몰입할 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영화 I, 토냐 그리고 퍼스트맨은요, BTV 그리고 BTV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 유튜브가요, 이렇게 카메라만 딱 있고 저만 혼자서 막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와의 싸움이었겠죠? 처음에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10번 하니까 조금 적응이 되네요. 너무 아쉽다. 뭐죠? 뭘 준비하셨죠? 무서운데? 뭘 준비하셨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한숨이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조금이라도 힘이 됐다면 그걸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는 BTV 오션에서. 제가 10회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어디서든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면 항상 기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도 저도 행복하게 항상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시원의 씬1 시원한 상담실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